옛날 옛적 조선의 한양 땅에 어진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조선 중기에 이르자 왕실은 권세가의 세도 정치로 점차 병들어갔지요. 임금인 이현담은 총명하고 현명했으나 데뷔전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기 어려웠답니다. 이현담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뛰어나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 점차 데뷔전과 권세가들의 압력에 갇혀가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백성을 향하는 날, 나라는 비로소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이는 이현담이 즉위 당시 했던 말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지요. 그 시절 궁 안에는 서유런이라는 아름다운 궁녀가 있었습니다. 유런은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시문에도 뛰어나고 마음씨 또한 따뜻했지요. 그녀는 세자빈 간택중에 참여했다가 임금의 눈에 들어 후궁으로 발탁되었답니다. 유런의 집안은 원래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정변으로 인해 몰락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으나 모함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지요. 유런은 어린 시절부터 시와 서화를 배웠으며 특히 그녀의 시는 깊은 감성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시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 같구나. 작은 파문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이현담 왕은 그녀의 시를 읽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봄이 무르익던 날 임금은 유런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오? 유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입니다. 진실이 없는 세상은 모래성과 같고 정의가 없는 세상은 물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대답에 감동했고 그날부터 더욱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유런은 정식왕비는 아니었으나 임금으로부터 정실에 가까운 총애를 받았지요. 임금은 밤이면 그녀의 처소를 찾아 시를 논하고 나랏 일을 의논했으며 때로는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고통은 곧 나라의 근심입니다. 권세가들이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나무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유런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로 인해 몇 차례 백성들에게 유익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답니다. 유런의 조언으로 인한 흉년 대책이 효과를 보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연꽃 같은 여인이 임금의 귀를 열었다는 말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유런은 자신의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지 않고 항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보화를 내어 구휼미를 마련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를 시기한 데뷔전 세력은 유런의 출신 배경을 문제 삼기 시작했지요. 저 서유런이란 여자 알고 보니 양반 집안이라 하나 이미 몰락해 천한 상민과도 어울렸다고 합니다. 어찌 그런 자가 임금 곁에서 국사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수상한 인물들이 맴돌고 있다 합니다. 데뷔전의 말에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임금의 귀에도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데뷔전은 사실 자신의 조카를 왕후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유런의 존재가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가을빛이 짙어가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런이 과거에 견무진이라는 무명의 자객을 살려주고 은신시켰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견무진은 몇 년 전 조정의 피해 숙청 때 은밀히 활동했던 자객으로 많은 충신들이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견무진은 원래 무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그의 아버지인 병조 판서가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죽자 그는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세가들에게 복수하고자 자객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의 칼은 무고한 이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부패한 권력자들의 악행을 밝히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충신들을 구하는데 자신의 칼을 사용했답니다. 이는 분명 반역입니다. 서유런은 조정을 뒤엎으려는 반역자들과 내통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데뷔전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런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유런이 견무진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궁안의 상황과 조정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 그 편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런은 단지 자신이 구한 한 사람의 안위를 걱정했을 뿐이었지요. 임금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유런을 믿었으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고 데뷔 전에 압력 또한 거셌지요.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결국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진흙이 너무 깊으면 결국 꽃은 시들고 맙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고뇌 끝에 그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유런을 패서인하고 궁박별궁에 유폐하라. 다시는 궁에 들이지 말라. 임금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왕명은 이미 내려진 뒤였습니다. 유런은 자신의 처소에서 내쫓기던 날 오직 한 권의 시집과 검은 고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다만 마지막으로 임금이 심어준 작은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을 뿐입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듯 나 또한 이 시련을 견디리라. 그렇게 유런은 화려한 궁을 떠나 작은 별궁으로 옮겨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지내게 되었답니다. 별궁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직 한 명의 나이든 시녀만이 그녀를 돌보았지요. 유런은 그곳에서 시를 짓고 검은고를 켜며 쓸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견무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객이었습니다. 그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한 번의 인생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조정의 피해 숙청이 있던 날 밤 심한 부상을 입고 도망치던 그를 살려준 것이 바로 유런이었지요. 당시 몰락한 양반 집안의 규수였던 유런은 자신의 집 뒤뜰에 쓰러진 견무진을 발견하고 몰래 치료해 주었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유런은 집 뒤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었고 거기서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를 발견했지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겁에 질려 도망갔겠지만 유런은 그를 끌어안고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부상을 입으셨나요? 유런이 물었을 때 견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의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말을 아꼈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무르세요. 세상에는 이유 없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도 분명 사연이 있겠지요. 유런은 밤마다 그의 상처를 치료했고 스스로 약초를 찧어 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견무지는 모든 것을 경계했지만 유런의 변함없는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오른 견무지는 의식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 반드시 진실을. 유런은 그의 말을 듣고 더욱 그를 돌보았습니다. 점차 회복되어가는 견무진에게 유런은 책을 읽어주고 검은고를 연주해 주었지요. 그렇게 몇 주까지 나자 견무진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습니다. 유런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견무진은 회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세가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충신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저의 아버지는 병조판서였습니다. 그는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데비전과 결탁한 권세가들의 음모로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세상에서 이름을 지우고 아버지와 같은 운명에 처한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충성했을 뿐인데 권세가들의 계략으로 역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자객이 된 이유입니다. 견무진의 말에 유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또한 아버지를 부당하게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런은 심지어 그를 도와 몇몇 충신들에게 피신처를 마련해주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남긴 빈집들을 피신처로 제공했고 필요한 물품들을 몰래 전해주었지요.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지내며 두 사람은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견무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런은
그의 곁에서 진정한 의지처를 찾은 듯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견무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런의 안전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나는 곧 떠나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돌아와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유런은 그의 결정을 이해했고 마지막 선물로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적은 비단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긴 그림자 저물녘에 사라지니 돌아올 길 있을까 묻지 마오. 인연이란 실 한 가닥 끊어지지 않으니 다음 만남 기약하며 이별하네. 견무지는 그 손수건을 품에 넣고 밤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런은 얼마 후 세자빈 간택에 참여하게 되어 궁에 들어갔지요.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런이 폐서인되어 별궁에 유폐되었다는 소식이 견무진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유런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다니.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구해야 한다. 견무지는 은밀히 별궁 주변을 맴돌며 유런을 지켰습니다. 그는 밤이면 담을 넘어 유런의 안위를 살폈고 낮에는 평범한 장사꾼으로 변장의 주변을 감시했지요. 그는 때때로 작은 꽃이나 시구를 적은 종이를 담 너머로 던져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런은 자신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한편 데비전 세력은 유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런은 단순한 후궁이 아닌 정치적 위험 인물이었지요. 특히 데비전은 자신의 조카를 왕후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에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런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폐하 서유런이 별궁에서도 반역 세력과 연락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녀가 수상한 편지를 전달받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실 그 편지는 견무진이 유런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시구였으나 데비전 세력은 이를 증거로 삼아 유런을 계속해서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유런이 궁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임금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두려웠지요. 데비전 세력의 끊임없는 압박에 임금은 마침내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립니다. 가을달이 가장 밝은 밤 임금은 술에 취해 마음의 방어를 내려놓았을 때 데비전이 올린 상소에 옥새를 찍습니다. 서유런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임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에 쥔 옥새에서는 피가 묻어날 만큼 세게 쥐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임금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후회했지만 이미 명령은 내려진 뒤였습니다. 데비전 세력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명을 받들었지요. 오늘 밤 반드시 집행하라. 어떤 변명이나 지연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사약은 별궁으로 향했고 견무지는 이를 지켜보며 어떻게든 유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유런을 대신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별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런은 정갈한 백색 한복을 입고 사약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지은 시 한 편을 써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인생이란 짧은 꿈에 무엇을 남기리.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몸 슬퍼할 것 없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당신의 얼굴 마지막으로 보지 못함이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궁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오래전 만났던 그 자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떠있는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빛이 어쩌면 그녀가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닿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지요. 관리들이 도착하자 종종 걸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유런, 왕명으로 사약을 내리노라. 사약을 가져온 관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유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지요. 마지막으로 임금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폐하께 마지막 말씀 전해주세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음 생에는 더 맑은 연못에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녀의 말에 관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런은 천천히 사약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사약잔이 그녀의 입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한 그림자가 나타나 사약잔을 낚아챘습니다. 놀란 유런이 올려다보니 그것은 바로 견무진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 듯했고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여기에? 유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견무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몇 년 동안 그는 유런을 잊은 적이 없었고 그녀의 안위를 늘 염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요. 견무진은 이 말을 남기고 사약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순간 유런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견무진의 몸에서는 경련이 일었고 그의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렸지요. 아니, 안 돼. 왜 이런 일을? 당신이 아니라 내가. 유런은 오열하며 그를 안았습니다. 견무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유런이 준 비단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수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시구가 선명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인간으로 살 수 있었소. 이것은 은혜, 갚음.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견무진의 눈은 영원히 감겼습니다. 유런은 끝없는 슬픔 속에서 그의 차가운 몸을 안고 밤새 울었지요. 그녀의 눈물은 마치 봄비처럼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약을 마신 것은 유런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은 즉시 임금에게 보고되었답니다. 사약을 마신 자가 유런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경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별궁으로 신하들을 보내 사약을 다시 내리라 명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유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 남자는 누구인지, 무슨 연유로 그런 희생을 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별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런의 방에는 2개의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유런이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견무진이 남긴 유언이었답니다. 유런의 편지에는 그동안 데비전 세력이 어떻게 충신들을 모함하고 권력을 남용해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충신들을 도왔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또한 견무진이 실은 억울하게 죽은 전 병조 판서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단지 왕과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데비전 세력이 조정을 좌우하는 한 이 나라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폐하, 부디 눈을 뜨시고 진실을 보십시오. 그것만이 이 나라와 폐하를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견무진의 유언에는 데비전 세력의 비리와 음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모두 반정의 핵심 증거가 되었지요. 그가 목숨을 걸고 몇 년간 수집한 증거들이었답니다. 뇌물수수 내역, 충신들을 모함한 방법, 심지어 왕위 찬탈 계획까지 모든 것이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런을 만난 후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폐하, 이 증거들을 통해 진실을 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서유런은 무죄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